전에 42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역대 최다였습니다. 태국인 불법 체류자 20만 명이 추방된 가운데 태국 공항에서 암울한 현장을 취재하고 온 영국 BBC 기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기자 올리비아입니다. 제게는 10년 넘는 기자 생활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통과 치안, 그리고 문화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특히 각국의 보안과 치안 문제에 깊은 관심을 두고 전 세계를 누비며 이를 취재해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국가를 방문했고 그들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고 느끼며 기사를 써왔습니다. 어떤 나라는 교통이 혼잡하지만 치안이 우수했고 어떤 나라는 문화적 유산을 잘 보존했으나 현대적 안전 시스템은 부족했죠. 이 모든 점이 제 취재의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한국에서의 3개월 취재는 제게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안정된 사회였습니다. 한국의 교통체계는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고 무엇보다 치안이 아주 인상 깊었죠. 저는 서울과 부산 같은 대도시부터 경상도의 작은 마을까지 다니며 그들의 일상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직접 보고 취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한국에서는 아주 큰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나 CCTV를 설치해 놓았고 경찰의 존재는 언제나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반면 현재 제가 목격하고 있는 태국의 상황은 충격적입니다. 태국 공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안 문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태국과 한국의 대비는 너무나 극명합니다. 지금 태국의 수완나품 국제공항은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한국에서 대거 추방된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수십만 명이 공항에 몰려들며 난민처럼 떠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의 공항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심지어 이 난장판을 통제할 만한 경찰력도 부족합니다.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던 길에 잠시 태국을 거쳐 가기 위해 이곳에 머물렀는데 정말 상상도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태국 공항의 대기실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아이들과 그들을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엄마들이 가득합니다. 그 누구도 이 혼란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경찰들은 그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무기력하게 서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죠. 사실 저는 이번 태국 취재가 이렇게까지 충격적으로 흘러갈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저 통상적인 치안 문제나 교통에 관한 조사 정도로 마무리될 줄 알았죠. 하지만 태국에서 벌어진 현재 상황은 단순한 취재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위기이며 국제적인 시선으로도 주목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통해 한국과 태국의 치안 대비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취재했던 내용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며 그때 한국에서 경험했던 안전한 사회가 그리워질 정도입니다. 한국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치밀한 계획과 관리를 해왔습니다. 한국의 경찰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무엇보다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지금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제가 특히 놀랐던 것은 태국의 경찰들이 보여주는 무기력함입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통제할 만한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상황을 지켜보며 손 놓고 서 있는 모습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책임한 대응을 보며 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준비되지 않았을까? 왜 이들은 이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저는 한국에서 취재하던 때와 태국에서의 현 상황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이 항상 최우선이었고 어디를 가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인 저도 그 시스템 안에서 보호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면 태국에서는 전혀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태국의 치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태국의 현재 치안 상태는 그야말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지 이틀째, 저는 이 나라가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마주한 혼란스러운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완나품 공항의 대기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있거나 누워있고 짐가방을 베개 삼아 잠든 아이들과 그 옆에서 우울한 표정으로 지친 부모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에게 짜증 섞인 대화를 주고받는 광경이 그려졌습니다. 누구도 그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고 태국 경찰은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태국 경찰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그들은 저를 향해 무력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십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 경찰력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혼란을 관리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태국의 경찰은 이 대규모 난민과 같은 상황에 대처할 능력도 계획도 없다는 것이 명백해 보였습니다. 그저 손 놓고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듯 했습니다. 공항 곳곳에서는 사람들끼리의 작은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고 대기줄이 길어질수록 그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는 와중에도 공항 직원이나 경찰은 아무런 통제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 적응한 듯 보이는 사람들은 짜증이나 분노를 표출하는 대신 무기력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태국인들을 보며 저는 이 나라가 얼마나 무력해졌는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취재했을 때 저는 그곳의 경찰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이는지를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위기 상황이 닥치면 언제나 즉각적으로 대응했고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든 경찰이 손에 닿을 거리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졌고 그들은 항상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혼란이 발생하거나 대중교통이 지연될 때도 경찰과 관련 기관이 빠르게 협력해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지금 태국의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대기실 한쪽 구석에서 한 태국인 가족이 소란을 피우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아빠는 그 상황을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이 그들에게 다가와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지만 가족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경찰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이 무질서한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오랫동안 방치된 불만의 결과였겠지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경찰의 역할은 너무나도 미미했습니다. 공항 전체가 마치 버려진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한국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경찰이 즉각적인 대처를 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충돌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소통하며 상황을 진정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공권력만을 내세우는 대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했죠. 그런 점에서 한국 경찰은 매우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았고 그런 믿음은 위기 상황에서도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태국에서는 그런 신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경찰을 불신하고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무시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아예 경찰을 피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 나라에서 경찰은 국민들의 보호막이 아닌 그저 무기력하게 서 있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이곳의 상황을 더 깊이 취재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질서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왜 경찰은 이런 혼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파헤쳐야 했습니다. 태국의 치안 문제는 단순히 공항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치안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의 관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을 겪으며 한국에 대한 감정이 더 깊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세계월은 제가 얼마나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는지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반면 태국에서의 경험은 제가 얼마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의 태국은 그야말로 안전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나라였습니다. 이곳의 현실은 저와 같은 외국인에게도 그리고 태국 국민들에게도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태국 공항에서 벌어지는 이 혼란을 취재하는 동시에 한국에서 경험했던 치안 시스템과의 극명한 차이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 한 명 한 명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고 그들은 국가와 경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태국에서는 그 신뢰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임무이자 태국과 같은 국가들이 교훈을 얻어 치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랐습니다. 태국 공항의 혼란을 목격한 후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태국 전역을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경찰 당국과 인터뷰도 요청했고 치안 상황을 직접 목격하며 보고 느낀 것들을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이제는 세계가 주목해야 할 치안 문제의 진원지였습니다. 공항에서의 무질서한 상황만이 아니었습니다. 방콕 시내는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교통체증은 상상을 초월했고 도로 한복판에서는 경찰차나 긴급 차량조차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운전자들은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운전하며 보행자들은 차량 사이를 위험하게 누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경찰이 곧바로 출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통사고나 긴급 상황은 늘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콕 시내에서 우연히 현지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파차랏, 한때 방콕에서 상류층을 상대로 운영되던 고급 리조트의 경영자였지만 지금은 그저 생계를 유지하는 데 급급한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지금의 태국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에 대한 신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예요. 파차랏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나라에서 경찰은 공권력보다는 부패의 상징으로 여겨져요. 그들은 돈을 받고 불법을 눈감아주거나 아예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더 이상 경찰이 아니에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부패했다는 소문은 이미 외신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시민들이 전적으로 불신하고 있다는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파차랏은 이어서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았습니다. 몇 달 전 그의 가게에 강도가 들었는데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신 돈을 요구하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결국 강도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기서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차랏의 말은 태국 사회의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경찰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신하게 만든다는 사실은 이 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태국의 치안 문제가 단순한 시스템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이미 공권력이 무너진 상태였고 시민들은 그로 인해 불안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태국에서는 범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자주 모이는 지역에서는 소매치기와 같은 경범죄부터 심각한 폭력, 범죄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콕에서 소매치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된 대응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태국의 치안 시스템은 이미 붕괴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고 공권력이 부패하여 범죄자들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은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태국 경찰의 무능함과 부패는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다양한 나라들을 취재하며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해왔습니다. 하지만 태국처럼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의 취재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 결과로 사회는 안전하고 질서 있게 유지되었습니다. 교통, 범죄, 그리고 공공안전을 모두 신경 쓰는 한국 경찰의 모습을 보며 당시 저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반면 태국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역할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경찰과 시민들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요? 한국에서는 경찰이 단순한 법 집행자가 아니라 시민의 친구이자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훈련을 통해 대처 능력을 키웠고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경찰의 관리 시스템이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신호등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경찰이 곧바로 출동해 교통을 정리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반면 태국에서는 교통정체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도 경찰은 그저 방관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CCTV와 같은 기술적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큰 효과를 봤습니다. 각종 사고나 범죄가 발생하면 한국의 경찰은 곧바로 CCTV를 확인해 범인을 추적하고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반면 태국은 CCTV가 설치된 곳이 적었고 설치된 곳에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술적인 부족함은 물론 경찰의 의지도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없었고 오히려 돈을 받고 사건을 덮어버리려는 모습만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차이를 목격하면서 저는 태국의 치안 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넘어 이곳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현실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태국의 현 상황이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친 후 저는 다시 한번 태국의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태국 경찰과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의 만남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엇을 묻기 전에 이미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대화를 피하려 했습니다. 인터뷰는 짧게 끝났고 그들은 그저 시스템 상의 문제라는 짧은 답변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짧은 인터뷰는 태국 경찰의 무력함과 무책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태국 경찰의 근본적인 책임의식과 신뢰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챕터 4에서는
제가 태국 경찰과의 마지막 대화를 기록하며 한국 경찰과의 비교를 통해 두 나라의 치안 차이를 더욱 깊이 있게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태국 경찰과의 인터뷰를 어렵게 성사시킨 저는 이번 기회에 그들이 현재의 혼란스러운 치안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깊이 있게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인터뷰는 제대로 된 답변보다는 변명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서로 들어서자 경찰관들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된 듯 보였습니다. 마치 그들은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몇몇 경찰관은 저를 피하는 눈치를 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서로 속삭이며 어딘가로 서둘러 사라지곤 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경찰관은 소폰이라는 중년의 경위였습니다. 그는 제게 자리를 권하며 짧은 인사를 건넸지만 그 시선은 그다지 신뢰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상은 서류 더미로 어지러웠고 곳곳에는 경찰 배지와 마치 뇌물로 받은 것 같은 금전적 증표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진실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의 태도는 솔직히 나태해 보였습니다. 현재 태국의 치안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하자 소폰 경위는 긴 한숨을 내쉬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가 꺼낸 첫 마디는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에요. 공항에서 발생한 일도 그렇고 방콕 시내의 범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의 말은 예상 외로 무책임해 보였습니다. 시스템 상의 문제라는 말을 반복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에 저는 점점 실망했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찰의 임무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경찰을 믿지 못하고 있죠? 그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이 질문을 피하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불편함이 가득했고 결국 그가 내뱉은 대답은 한층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린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도 부족하고 정부의 지원도 충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경찰에게만 기대는 건 무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지난 1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접해온 경찰과의 인터뷰 중에서 가장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태국 경찰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고 변명하면서도 시민들이 왜 불안해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저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좀 더 날카롭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발생한 여러 사건들, 특히 관광객들이 피해를 입은 소매치기나 강도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그는 그제야 약간의 긴장감을 느낀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숙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은 조사 중입니다만 사실 경찰력이 부족해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또 범죄자들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서 소폰 경위의 변명은 더 이상 듣기 어려웠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눈앞에 보이는 태국의 현실과 그가 내뱉는 변명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태국 경찰은 그저 핑계만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경찰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무기력하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정부에서 지원이 더 늘어나기 전까지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스템 전반이 붕괴된 이 상황에서 그들은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취재하면서 만난 경찰들은 얼마나 다른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알고 있었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정부의 지원 부족을 탓하지 않았습니다.